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게시물에 신사임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 너무 많이 공개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광고 노하우 마케팅 노하우 그만 공유하라고 우스갯소리로 다셨는데, 제가 신사임당님한테 사랑한다고 하트 표시 한번 날리고 더 많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사임당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더라? 단군 이래 돈 벌기 최고의 좋은 시대이다.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은 똑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광고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이게 TV랑 신문사가 꽉 잡고 있을 때는 이게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일반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방법이 아예 제로였습니다. 제로. 왜냐면 미니멈 돈이 억단위, 뭐 신문사 작은 광고도 수십만 원 단위, 뭐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SNS라는 게 나타나면서 1원은 아니고 100원도 광고를 할 수 있고 1000원어치도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왜냐면 그게 광고여도 되고 언론이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메이저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존 미디어들도 여전히 최강자이긴 하지만 예전만큼 그 영향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수십억을 버는 유튜버들이 나타난 거죠. 아무튼 그 신사임당님이 말한 게 그거예요. 진입장벽이 우리 민간인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민간인이었고 돈이 많지 않았는데 SNS에 들어가서 컨텐츠와 약간의 자금력을 통해서 저도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거를,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게 메인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우리 한번 10억 벌어보자는 목표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진짜 컨텐츠가 유튜브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페이스북부터. 여러분, 일단 3대 시장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전히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 안 해봐서 모르겠고, 이 세 개만 커버해도 여러분이 웬만한 SNS는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당연히 1등이고 인스타가 2등이고 페이스북이 3등인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페이스북 시장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은 유기적 도달, 예를 들어 10만 페이지가 있으면은 막 10만 명이 다 볼 것 같죠? 유기적 도달이 요즘에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는 거는 10만 명이 있어도 1%면은 1000명이죠. 1000명한테 노출이 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슥 노출되는 것도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10만 명이 있어도 요즘에 진짜 돈을 안 내고 볼까 말까 한 거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크지 않으면은 유기적 도달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옛날에 막 잘 나가던 60만, 70만 페이지들이 막 몇천 좋아요는 기본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몇백 좋아요도 겨우 찍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유기적 도달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망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남았다 그랬죠? 광고는 예전보다 광고 단가 비용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10분의 1, 막 이렇게, 그러니까 10배 비싸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1.5배에서 2배? 그래서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더 뭐가 효과적이냐면은, 페이스북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동영상보다는 텍스트 중심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광고를 어떻게 하냐? 저희는 이제 책을 주로 많이 광고하고 지식, 무슨 문화, 행사 이런 걸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20살부터 60세까지 광고를 찍습니다. 거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은, 거기에 타겟에서 뭐 독서, 영어 관련 그런 거 생각보다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정확한 알고리즘도 아니고, 이거는 뭐 미국의 영어 기사에서 많이 났어요. 어떤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타겟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 경험상도, 이거는 제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다 데이터를 모으면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 경험상도 제일 중요한 건 나이대입니다. 나이대예요, 나이대.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성별. 저는 일단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만약에 10대가 많이 필요한 거는 10대를 찍으셔야 돼요. 근데 10대는 페이스북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60세까지 다 찍어버립니다. 타겟 없이. 그러면 이제 광고가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나이대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다시 타겟 설정을 그때를 좁혀갖고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타겟 설정하니까 단가가 더 떨어지던데.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적은 돈을 갖고 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저희처럼 단가가 몇백만 원씩, 광고 집행비가 몇백만 원이 넘어가면은 몇십만 원 많아도 세츄레이션이 금방 와서 금방 다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알고리즘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면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봐야 될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CPC, 클릭당 단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공개했듯이 저희는 뭐 100원 이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럼 나도 100원 이하가 괜찮은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책은 팔면은 마진이 10%가 안 남아요. 그래서 100원 이하로 못 떨어뜨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무슨 철봉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철봉을 팠는데 여러분이 뭐 마진이 40%, 50%다. 그러면 여러분 2, 300원 돌아가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파냐에 따라서 그 클릭당 단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좋아요보다 중요한 거는 공유입니다. 좋아요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좋아요가 찍히면 바이럴이 잘 되지, 결국에 바이럴이 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유도 끝이 아니잖아요. 판매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아요는 결국에는 공유가 더 잘 되기 위한 전 단계지, 공유가 핵심이고 그 다음이 구매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블로그랑 네이버 블로그랑 이제 브런치랑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전 브런치를 선호한다는 게, 왜냐면 다음 노출이 있기 때문에 브런치를 선호한다 그랬는데, 네이버는 요즘에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이 광고로 소액을 벌겠다 그러면 네이버도 나쁘진 않아요. 네이버가 정책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자기네 스폰서만 해줘요. 출판사 이런 사람들 것만 메인에 노출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더 이상 노출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이제 다음은 여전히 개인 브런치들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은 또 뭐가 좋냐면은, 다음 브런치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가 활성화가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자기네들 중에서 괜찮은 다음 게시물을 거기다 올려줘요. 그러면 저희 PD님 경우는 거기 올라가서 몇천 공유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비아냥거리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다음 노출돼봤자 별거 없던데. 그건 여러분 게시물이 별거 없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포로 죽었던 책이 분야별 순위로 막 17위, 15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막 다 찾아보죠. 브런치가 뜬금포로 4만 뷰가 떠 있는 거예요. 뭐 10뷰, 20뷰 그러다가 어디 됐냐? 다음 뭐 직장인 섹션 이런 데다가 노출이 됐는데, 그러면서 안 팔리던 책이 100권 더 팔려서,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영업이익이 큰 부분이죠. 저희가 비용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은 그래서 페이지 구독자 숫자가 없어도 페이지 구독자 숫자가 없어도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페이지가 한 몇만 정도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대수의 법칙이라고, 뭐냐면은 페이지가 한 2, 3만만 정도 되면 충분해요. 그럼 게시물을 올려봤을 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이 게시물이 싹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유기적 도달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3만 뷰 페이지에 올리면 요즘에 1좋아요 이럴 때도 나올 거예요. 근데 막 35좋아요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25경우가 나오고, 평소에 1공유, 2공유, 0경유 나오다가 25경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게시물은 광고를 집행을 하면은, 광고를 태웠을 때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페이지가 2만, 3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소액 광고를 2만 원, 3만 원, 먼저 100만 원을 집행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뼈아대에서 좀 말씀해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을 집행하면은, 여러분 제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문구 하나만 바꿔도 정말로 광고 단가가 막 5분의 1로 줄어들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어그로를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옛날에 어그로를 했다고 완전 쫄딱 망한 게 뭐냐면은, 대박 뉴스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차문을 오른쪽으로 연다라는 게시물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페이지로 하고 광고를 했어요. 안에는 그래서 이래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이래서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만 호기심이 있었지 조직 문화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구매 전환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럴, 두 번째는 공유, 세 번째는 구매 전환인데, 바이럴까지는 성공시켰는데 저희가 구매 전환으로 연결을 못 시킨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만 잘해도 생각보다 이제 제 주변에 이거를 제 지인들은 노하우를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사임당님이, 옛날에 제가 신사임당님이 진짜 똑똑하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게이트키퍼. 이렇게 사람이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거를 막 이렇게 검증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는 여전히 막 그 게시물 같은 거를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한번 했을 때는 그거 막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고 작가님 사진을 넣었는데 이거 초상권 침해라고 자기 사진 본인이 넣었는데 막 그래서 우리가 결제를 못 받고 해서 아 여기는 너무 느리다 그랬는데 네이버 스토어팜인가? 팜스토어인가? 제가 정확히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가 좋은 게 뭐냐면 거기가 게이트 키퍼가 없어요. 거기는 알고리즘 시스템이라서 누구나 경쟁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신사임당님이 그걸 안 거예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있는 곳은 뭘 해도 기존의 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는 철저하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로 많이 시도하면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안 말씀드렸어요. 근데 핵심은 뭐다? 결국 여러분 많이 팔았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이 쓰레기를 팔았다고 쳐봐요. 바이럴이 잘 되는 만큼 뭐도 잘 되죠? 악플도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셜 커머스로 유명한 데가 어떤 이런 친구류 같은 걸 팔았는데 그게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개박살이 났죠? 유튜브에서 개박살이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많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리뷰어들이 왜 거짓말은 안 먹히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거짓말이 안 먹히냐면은 거짓말은 유튜브 컨텐츠에서 너무 좋은 소스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걸리면은 다 잡아 물어뜯습니다. 왜냐면 그건 뷰수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설프게 거짓말로 바이럴 했다가 걸리면은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은 안 되고 무조건 지금 제가 하는 바이럴 광고의 전제는 여러분의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책 말고 문화 행사도 기획을 하잖아요. 그 중에 5%가 입소문이에요. 이게 인스타 6만에 맞먹는 숫자예요. 입소문이요. 여러분 그만큼 컨텐츠가 좋으면은 그걸 이제 유기적 도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지 않고 퍼지는 거를요. 유기적 도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하면 인스타. 제가 인스타는 요즘에 이제 9.8만이 아니다. 9만 8천까지 키웠거든요. 9만 8천? 9만 8천 맞나? 아니다. 9만 800까지 키웠거든요. 저희가 잘 키우고 있어요. 인스타는 저희가 잘 몰라요, 사실 아직. 근데 경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인스타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카드뉴스, 페이스북은 이제 또 카드뉴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드뉴스는 잘 될 땐 여전히 잘 돼요, 페이스북도. 그래서 저도 인스타도 카드뉴스가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아직 연구는 많이 안 했지만 경험상 인스타는 한 장짜리 더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한 장짜리로 저는 구매 전환이 일어난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인스타는 의외로 한 장짜리 바이럴이 훨씬 잘 되고 공유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 소비 성향이 다르고 거기 피드 구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는 이렇게 카드 뉴스보다도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문구를 구구절절 잘 쓰는 게 중요하고 거기 저희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 해시태그 원리는 잘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는 확실히 여성 구독자가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스타는 이제 공유 기능이 있지만 그 공유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리티컬하진 않고 인스타도 인플루언서랑 그 다음에 여성 관련해서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면은 인스타는 광고는 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는 잘 머무르는 부분이라서 휙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광고가 어려워요. 유튜브는 사실 광고는 제가 이렇게 추천은 아직 드리진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해봤는데 광고를 일단 해보면은 싫어요가 많이 찍혀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광고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유튜브 구독자들은요. 페이스북 구독자들은 이 광고에 되게 호의적이거든요. 유튜브 구독자들은 팬덤 시스템이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공유가 아니라 내가 페이스북은 피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이렇게 피드 구조지만 내가 딱 어떤 채널에 들어가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팬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광고가 안 먹힙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넘어와서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페이스는 어떤 브랜딩 페이지들이 잘 됐어요. 브랜딩 페이지들이 잘 됐는데 유튜브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 명이 나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레이션을 하도 한 사람이 계속 가야지 그 다음에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확실해야지 그냥 어떤 뭐 페이스북에서 내가 이런 브랜딩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넘어가도 똑같이 잘 되겠지 거의 망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인 팬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는 솔직히 그거예요. 오히려 막 디아TV라 그러나 다이아TV라 그러나요? 이런 MCN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광고 단가표를 보면은 뭐 최고 단가표는 막 8천만 원, 5천만 원이라 엄청 비싸요. 저는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그것도 잘 되는 데는 진짜 잘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핫한 복염님 같은 분한테 게임 광고를 하면은 잘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소셜 블레이드 같은 데 가서 쳐보셔야 돼. 이게 다 노하우예요. 이 크리에이터가 구독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나, 아니면 하향세인가. 하향세인 구독자한테는 절대 광고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뭐 100만 이게 그 MCN에 가입해 있더라 그래도, MCN에 가입해 있더라 그래도 비싸더라도 만약 이 크리에이터가 상승세다 그러면 할만하죠. 근데 저는 더 강추하는 게 5천만 원짜리 광고면은 500만 원짜리한테 10분한테 나눠서 광고를 하는 걸 훨씬 강추합니다. 왜? 찾아보면은 지금 아직 안 유명한데 단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을 꽤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광고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대박날 확률이 있고, 저희도 책이 아니라 좀 그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 저희도 인플루언서한테 의뢰를 할 겁니다. 마케팅 의뢰를. 그 다음에 굳이 만약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은 저는 인스트림 광고, 이렇게 앞에 10초 뜨는 광고보다는 스폰서 광고를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썸네일로 뜨는 광고, 아예 게시물을 여러분이 클릭하는 광고. 인스트림 광고는 허수가 많아요. 왜? 무조건 보기 때문에 잡히는 건 많은데 그걸 다 스킵하지 계속 보는 경우는 없는데, 스폰서 광고는 진짜 보자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 광고를 더 추천을 하고, 이 유튜브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페이스북은 100만 뭐 좋아요나 100만 공유가 터지면은 페이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따라 커요. 근데 최근에 대박난 광고가 그 박찬호, 우리의 국민영웅 야구 선수 박찬호, 투머치 토커가 광고, 그 KCC 그거 창문 광고가 대박이 났어요. 따봉도 대박이고 뷰수도 대박인데 막상 KCC 페이지는 크지가 않아요. 이게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의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유튜브가. 유튜브는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진짜 새로운 시대예요. 누구나 옛날에는 이게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광고를 할 방법은 뭐밖에 없었죠. 전단지나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뭐죠? 바이럴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로컬 비즈니스라 그럽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물리적인 거를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바이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입소문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컨텐츠로 뿌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진짜 운 좋으면 여러분이 돈 안 쓰고도 바이럴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집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맞죠. 근데 편집이 절대 주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편집하나요, 신박사TV? 근데도 구독자 36,000 정도 되는데요. 그냥 결국에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스토리가 명료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 대상, 그 컨텐츠를 원하는 대상한테 확실히 전달이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서 생각보다 편집보다는 이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클리어하게 따지는가가 저희가 다 A/B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갑보다 마이크를 먼저 챙겨요. 목소리를 항상 클리어하게 따기에.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마이크 들 때 언제죠? 외부에 있을 때 목소리가 클리어하게 안 떼지면 입에다 붙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세 개만 알아도 여러분이 진짜 특히 일단은 예를 들어 티스토리로 한 다음에, 유튜브는 당연히 광고 수익이 있고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해갖고 여러분이 정보성 글을 잘 달아놓으면은 생각보다 이게 시류를 안 타는 글들은 광고 수입이 꽤 돼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저희가 엄청난 걸 옛날에 바이럴 경험을 한 게, 어떤 분이 그거를 브런치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트럼프가 걔 누구죠? 마이클 무어가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브런치로 공유를 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게 하루 만에 10,000공유가 됐을 거예요. 1원도 안 광고 집회, 당연히 우리 글을 하니까 하루 만에 10,000공유가 됐어요. 그렇게 요걸 말씀 안 드렸구나. 인스타는 조금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시의성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이 광고를 바이럴을 엄청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엮어내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써봐야 됩니다. 막상 찍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도요. 얼마나 여러분이 스토리 구성을 탄탄하게 하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걸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걸 봐야 돼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구성하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이 잘 알아도 뭐 제가 나중에 신사임당님 만날 때 제가 또 온라인 스토어에 대해서 제 신사임당 만나기로 했거든요. 밥 먹기로 했는데 온라인 스토어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뭐 신사임당님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서로 물어보면서 조금 서로 궁금한 거 대답해 주면서 저는 신사임당님이 좀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 신사임당님이 그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났어요. 머리 희끗희끗한 아저씨 만났는데 다 알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신사임당님이 어떤 심정인지 사기꾼이라고 막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이해가 가거든요. 사기꾼 아니시거든요. 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심지어 자기 친구까지 돈을 많이 벌게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암묵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만 본다고 절대 100%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해줘도 왜 안 되냐?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한테 3년 동안 강연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친구가 뭘 한다 그럴 때, 야, 이 영상 봐봐. 이거 너한테 도움 될 거야. 야, 이거 신사임당의 영상 봐봐. 너한테 도움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셜 화폐의 일정 부분 개념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내가 정보를 누구한테 주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뭐다?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걸 파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PPL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PPL 1순위가 건강식품이에요. 이건 진짜 사실 많아서 이거 건강식품 광고 다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건강식품이라는 게 진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그걸 저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작가님이랑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여러분 좋은 거를 추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특히 책 시장에서 조금 자신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출판 알고리즘도 있고 고 작가님이 1등 큐레이터라서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저희 보고 쓰레기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책 앞으로 나오는 거 절대 사서 보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손해니까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은 근데 딜레마에 빠지시게 될 거예요. 어떤 딜레마? 결국은 저희 책이 좋은 거를 왜냐면 깔 수 없을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냐? 우리 책을 몰래 사본 다음에 딴 사람한테 말은 못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좋은 컨텐츠는 결국에는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장 믿는 강력한 구석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모티베이팅 시킬 거고 Studies all about motivation. 공부는 진짜 다 동기부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계속 공부시킬 거고 공부해서 지친 분들은 위로해 드릴 거고 업고 갈 거고 안 되면 멱살 잡고 갈 거고 안 되면 밀고 갈 거고 안 되면 술에 태워서라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끝까지 가시죠. 여러분 부자 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세금 많이 내세요. 아셨죠? 신사임당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조만간 우리 이거 찍는 영상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조만간 뵙도록 하고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